41번 보겠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의 전자총에서, 자, 컬러 텔레비전은 전자총으로 광선을 쏴서 TV를 나오게 합니다. 이러한 광선의 영향을 받아서 섀도우 마스크가 열팽창하면 엉뚱한 색이 나오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섀도우 마스크의 제작에 사용되는 불변광은, 결국은요 TV가 나왔는데 불변광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인바가 있고 니켈 크롬광, 스테인리스광, 플래티나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불변광은 이거 두 개입니다. 인바와 플래티나이트가 불변광의 종류입니다. 여기에서 플래티나이트는 철 니켈계고요. 그리고 인바도 철 니켈계입니다. 둘 다 철 니켈계고, 플래티나이트는 백금 대용의 백금 대용 전구 선이에요. 전구 도입선, 전구에 전기가 들어온 도입선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요런 것도 잘은 나오지 않는데 참 굉장히 암기할 게 많아집니다. 다음의 조직 중 경도값이 딱딱하기죠. 그죠? 표면의 딱딱하기. 가장 낮은 것은 되어 있죠. 1번 마틴자이트, 2번 베이나이트, 3번 솔바이트, 4번 오스테나이트인데 이것은 경도값의 크기 순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높은 거 마틴자이트예요. 여기에서 솔바이트, 베이나이트, 오스테나이트 순서입니다. 가장 높은 것 마틴자이트죠. 마틴자이트. 자, 경도값 크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 트, 소, 솔, 퍼, 옵니다. 마텐자이트, 트루스타이트, 솔바이트, 펄라이트. 자, 그리고 오세나이트가 되겠습니다. 43번 열처리 종류 중에서 항온 열처리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항온 열처리. 자, 항온 열처리란 열처리를 할 때 철을 감마철 상태까지 가열해요. 가열해서 냉각하는데, 냉각 도중에 일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일정 온도 유지하면서 변태를 진행시켜 변태를 유도합니다. 그것이 항온 열처리 방법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온도 유지죠. 항온입니다. 자, 이 항온 열처리의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뭐가 있냐면 마켄칭, 마템퍼링, 그리고 오스템퍼링입니다. 어닐링은 이거는 풀림이죠. 풀림. 당금질한 강을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풀림이에요. 그래서 항온 열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정답은 어닐링입니다. 44번 문주 메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죠. 문주 메탈 6대4 황동이에요. 6대4 황동. 아래 보시면 4번 6대4. 자, 60% 구리, 40% 아연의 합금으로 항동 중에 아연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4번이 정답입니다. 문주 메탈하고요, 이게 6대4 항동, 요거는 암기를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 변태가 일어나는 점을 자기 변태점이라고 해요. 자, 자기 변태란 금속이 일정 온도에서 급격하게 자기의 색이, 자석에 달라붙는 색이죠. 자기의 색기가 변화하는 변태입니다. 변태. 자기 변태가 일어나는 점을 자기 변태점이라 하며 이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상점, 이슬점, 퀴리점, 동소점 있죠. 정답은 퀴리점이 퀴리점. 자기 변태점. 철에서 자기 변태점은 퀴리점입니다. 46번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내식성이 제일 우수하고요. 비자성체이나 염산, 황산, 염소, 가스 등이 약하고 결정 있게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것. 여기에서 스테인리스 강 중에서 내식성이 제일 우수. 그리고 비자성체. 이거는
비사성체는요, 오스테나이트, 감마 처리, 오스테나이트 조직입니다. 오스테나이트. 오스테나이트 조직은 비자성체, 비자성체. 그리고 내식성이 제일 우수하다. 우리 숟가락 만드는 거 있죠, 숟가락. 젓가락, 뭐 밥그릇, 그죠? 그거 전부 다 뭡니까?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가 STS 300 계열이에요. 300 계열.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7번. 탄소 함량이 3.4%, 규소 함량이 2.4%, 인 함량이 0.6%인 주철의 탄소 단량 CEQ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탄소 함량 3.4%, 그리고 규소 함량 2.4%. 자, 규소. 그죠? 그리고 인 함량 0.6%인데 탄소 단량은 뭡니까? 탄소 단량은 합금이 있죠. 합금은 여러 가지 성분 원소가 있어요. 기계적 강도를,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규소라든지 인이라든지 뭐 망간, 뭐 몰리브덴, 바나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모두를 가지고 경도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용접을 할 경우에 경도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성분을 탄소 함유량에 빗대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것이 탄소 당량이에요. 아래 해설 보시면 주철의 탄소 당량 되어 있죠. 자, CQ는 탄소량, 그리고 규소량과 인의 함량을 더해서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4.4% 나오죠. 자, 이러한 전체 합금의 성분이 그죠? 4.4%의 탄소의 성질과 비슷하다. 그래서 탄소 함량, 탄소 당량 CEQ가 됩니다. CEQ. 정답은 4.4%입니다. 48번 보겠습니다. 라오탈은, 자, 라오탈 뭘까요?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합금인데 구리를 첨가해서 절삭성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규소를 첨가해서 주조성을 개선한 겁니다. 이 라오탈은 열 처리 가능해요. 열 처리. 자, 라오탈은 알루미늄, 구리, 규소 합금이죠. 제가 구리와 규소 첨가했다고 그랬죠. 구리, 규소. 자, 여기에서 3에서 8%의 규소를 첨가하는데 향상이 되는 성질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조조성이 되는데 요 주에 주. 주조성이 개선되죠. 정답 1번입니다. 49번. 면심 입방 격자의 어떤 성질이 가공성을 좋게 하는가. 네, 면심 입방 격자는 전연성이 우수합니다. 전연성. 전성은 잘 펴지고 연성은 잘 늘어나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가공성이 우수하고요. 전기 전도율이 우수합니다. 여기에는 알루미늄, 생각이 없어요. 알루미늄 이러한 성질이 있죠. 그죠? 그리고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금, 구리, 니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납, 칼슘, 코발트 등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죠. 자, 면심 입방격자의 어떤 성질이 가공성을 좋게 하는가 되어 있죠. 자, 말씀드렸죠. 전연성. 자, 이거 펴지고 굽혀지는 성질입니다. 따라서 전연성. 자,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50번. 금속의 조직검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거. 자, 조직검사는 현미경 검사나 현미경이나 또는 파면 검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형상을 보는 겁니다. 결함, 결정입도, 그리고 내분력 있고 비금속 개체물, 이거 다 내부를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분력은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해서 스트레인 게이지 내부의 응력을, 자, 금속의 응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응력을 체크하는 게이지가 있어요. 전자 게이지입니다. 내부 응력입니다. 그것으로 측정하죠. 50번.
나사의 감긴 방향의 지시 방법 중에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옳은 나사는 일반적으로 감긴 방향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맞죠? 왼 나사는 나사의 호칭 방법에 약호 LH를 추가해서 표시합니다. 자, 옳은 나사는 감긴 방향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왼 나사만 이렇게 LH를 기호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것도 왼 나사도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리고 동일 부품에서 오른 나사와 왼 나사가 함께 있어요. 그럴 때는 왼 나사에만 약호를 추가한다. 안 됩니다. 오른 나사도 같이 표시해야 돼요. 오른 나사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게 되면 여기에서 왼 나사를 표시를 했는데 오른 나사를 하지 않게 되면 아, 이놈도 하지 않은 것도 왼 나사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4번 오른 나사는 필요하면 나사의 호칭 방법에 약호 RH를 추가해서 표시할 수가 있다. 3번과 같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가법으로 정투상한 도면에 적합한 입체도는 자, 요런 그림 줬죠. 자, 1번, 2번, 3번, 4번 줬는데 자, 이거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평면도. 그리고 이거 정면도예요. 정면도. 그리고 이거 측면도입니다. 측면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있어요. 자, 요거 모델링을 그리게 되면 자, 이 그림이 문제에서 주어진 삼각법을 그린 정투상 도면의 모델링입니다. 평면부터 볼게요. 평면. 평면 보시면 평면부터 보겠습니다. 평면 보시면 좀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 있죠. 자, 요거 그림 맞죠? 교재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정면도 보겠습니다. 정면도 보면 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맞습니다. 뒤에 여기에 여기 연선도 보이고요. 외형선 여기 있죠. 그리고 우측면도 볼까요? 우측면도. 자, 우측면도 보시면 자, 우측면도 보겠습니다. 우측면도 보시면 요렇게 빗선이 가 있고요. 그죠? 빗선 가 있고 요 선도 있죠. 자, 요거 형상 어떤 놈이 어떤 녀석이 제일 가까운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형상 어떤 녀석이 제일 가까운지 보시면 어떤 녀석이 제일 가까워요? 2번이죠. 2번. 바로 이 그림과 가깝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선이 이렇게 갔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갔어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서로 반대로 되어 있죠.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뭐 완전 모양이 맞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이 됩니다. 53번. 다음 냉동장치의 배관돔에서 팽창 밸브는 자, 팽창 밸브란 응축기에서 고온, 고압의 액체 냉매가 있어요. 냉매를 증발할 수 있는 증발 가능한 원하는 압력까지 그죠? 감압 내립니다. 내려. 자, 감압하는 밸브예요. 자, 그림 보시면 요거는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고 요거는 탱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동 게이트 밸브죠. 그리고 요게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팽창 밸브가 됩니다. 54번입니다. 삼가법으로 그린 투상도 중에서 잘못된 투상이 있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있죠. 자, 1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요러한 사각형에서 요거 있죠.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자, 여기 터져 버리죠. 이렇게. 이게 1번이고 자, 2번 같은 경우에 역시 같은 모양의 사각형에서 중간에 요렇게 구멍이 지나갑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그려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면 이렇게 생겼고 요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그려보면 자, 요렇게 그려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생겨 먹었죠. 자, 여기 3번입니다. 그림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4번 보면요. 자, 좀 애매해요. 자, 요쪽 부분이 뭘까요? 이렇게 경사선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 선이 좀 없어야 돼요.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
좀 그리기 애매한데 제가 캐드로 이미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이쪽 선도 안 나오겠네요. 이것도 안 나와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요렇게 나옵니다. 일단 나오고 요선 나오죠. 그리고 요렇게 조금 그렇네요. 자, 요렇게 나오고, 자,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와요. 자, 그리고 요거하고 평행하게 요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가 경사면이죠. 경사면, 경사.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선이 있는지. 자, 여기에 선 있죠? 요선. 요선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 요선 없죠? 자, 요렇게 생겨먹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열간 아변강판의 강제에 해당하는 재료 기호는 쭉 있죠? 자, SCP는 스틸, 콜드 플레이트예요. 뭐 플랫이나 플레이트가 아니에요. 스틸, 콜드, 플랫이나 플레이트가 아니고, 자, 이거는 스틸, 그죠? 핫, 플랫입니다. 그러면 차가운 거, 이건 뜨거운 거예요. 자, 열간 아변 강판이에요. 스틸 핫 플랫이에요. 이건 평면이 아니에요. 평면. 자, 그러면 SHP가 맞습니다. STS는 스테인리스, 그죠? 스테인리스. 아래 설명했어요. SPB는 없습니다. 56번입니다. 동일 장소에서 선이 겹칠 경우에 나타내야 할 선의 우선순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선의 우선순위 암기하셔야 돼요. 아래에 선의 우선순위 쭉 있는데, 자, 외형선 제일 굵어요. 자, 선의 우선순위는 굵기순. 외형선이 형상을 나타내서 이해시켜야 되니까 제일 굵어요. 우선순위고, 숨은선은 요거는 중간 굵기. 역시 외형선의 보조 설명을 합니다. 숨어있는 선을. 자, 그리고 절단선, 중심선. 자, 요렇게 순서를 외워주세요. 외형선 먼저 나오죠. 다음에 숨은 선, 중심선, 치수보조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 일반적인 판금 전개도의 전개법이 아닌 것은 했죠. 자, 판금 전개도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그 용도가 다 있겠지만 평행선법이 있어요. 평행선을 늘어놓으면서 전개도를 펼치는 평행선법. 그리고 방사선, 부채꼴 모양의 방사선법이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을 늘어놓는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그 모양에 따라서 이 방법들이 다 달라서요. 자, 여기서 없는 거 뭡니까? 평행선법 있죠? 방사선법 있죠? 삼각형법 있죠? 다각전개법 없습니다. 자, 요거 암기해 두세요. 암기, 전개도, 전개법, 평행선법, 방사선법, 삼각형법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치수 보조 기호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자, 치수를 씁니다. 치수. 자, 요거 치수예요. 그런데 형상이나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보조 기호를 붙여서 형상을 보조 설명해요. 자, 사용되지 않는 것 파이, 이거는 원주라는 의미인데 도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서 파이는 구형의 공의 공. 자, 구형은 공의 공. 공 모양의 직경입니다. 직경. 그리고 R은 반경이에요. 평면 반경. 네모는 정사각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9번 다음 중에서 단면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죠. 부분 단면도는 일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내부 모양을 그리기 위한 방법이다. 맞아요. 조합에 의한 단면도는 축, 핀, 볼트, 너트류의 절단면의 이해를 위해서 표시한 것이다. 자, 축과 핀, 볼트, 너트류는 기본적으로 단면 안 칩니다. 그리고 조합 단면이라고 그런 것은 단면을 두 개 이상을 조합한 것을 얘기해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한쪽 단면도는 대칭형 대상물의 외형 절반과 온단면의 절반을 조합해서 반만을 표시한 거 맞죠? 회전도시 단면도는 핸들이나 바퀴 등의 암, 림, 훅, 구조물 등의 절단면을 90도 회전시켜서 표시한 겁니다. 맞죠? 정답은 틀린 것. 이것은 2번입니다.
60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도면의 해독으로 잘못된 것은 여기서 해독 잘못된 것 4개 중에서 보겠습니다. 구멍 사이의 피치는 50mm다. 구멍과 구멍 사이의 거리 요거 피치입니다. 피치라고 해요. 50mm 맞고요. 구멍의 지름은 10mm입니다. 자, 11개. 요거는 개수예요, 개수. 구멍의 개수예요. 자, 10들이 요거 직경입니다. 구멍이 직경이에요. 구멍을 지시했죠. 드릴로 가공한다. 맞고요. 전체 길이는 600mm입니다. 양쪽에 50mm 있죠. 50mm. 여기 더하기. 자, 구멍이 11개예요. 따라서 요 사이의 간격 요거는 몇 개냐 하면 11개 구멍이니까 11 빼기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곱하기 50mm 해줘야 됩니다. 50mm. 그러면 10 곱하기 50이죠. 이거 500이죠. 그죠? 500. 550mm가 나옵니다. 550mm.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3번. 3번이 정답이고, 이거 550이죠. 구멍의 수는 11개다. 자, 11개. 그죠? 11개죠. 그래서 60번까지 4의 차 모의고사 함께 풀어봤습니다.